자, 오늘은 순열에 대한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시간. 문제가 41문제나 돼가지고 좀 많은데 좀 바쁘게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잘 살피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항상 목차야, 목차. 음. 확률과 통계 두 번째 거 순열에서는 이렇게 9가지의 목차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 우선 여기 보고 도원이가 모르는 단어 혹시 있으면 얘기해봐. 음. 선재도 그렇고 서린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목차에서 낯설은 단어가 있으면 얘기를 먼저 해봐. 탁자 순열을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선재는 어, 서린이는 어때?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좀 이건 잘 모르겠다 싶은 단어가 있어? 어? 그래? 자, 바쁘게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를 쭉 순차적으로 쭉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음, 그래.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 중복순열과 함수. 중복순열은 표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지? n 파이 r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줄 세우는 거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함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뭐. 이것은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 마이너스 1, 0, 1, 2, 거기에서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함수 f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g라고 할 때 g합성 f의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지난번에는 이것을 곱사건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각각 쏠 수 있는 게 4가지씩 되니까 4의 3승계. 얘가 쏠 수 있는 게 각각 몇 가지씩? 4가지씩 있으니까 4의 4승계인데 두 개가 서로 독립된 작업이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쐈다고 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필연적으로 누구를 쏘라는 규칙은 없어. 그 다음 다 지 마음대로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곱사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야, 그지? 이걸 중복순열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독립사건을 표현할 때 이 4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파이에 항상 뒤에 걸 갖다가 이 앞에다 쓰게 돼. 4의 3 이렇게. 이것은 파이에 4의 4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마이너스 1, 0, 1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쏴. 이 화살표를 쏜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고정을 시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를 비워두고 나서 이 마이너스 1, 0, 1, 2를 밖으로 끄집어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갖다가 줄을 세우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래프가 이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마이너스 1만 다 쏜 상태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밑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여기 네모칸 3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 중복순열은 그냥 함수의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바쁘게 달려가야 돼. 9개야, 목차가. 이건 뭐냐면 잘 봐야 돼. 설이나 이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a에서 a로 가는 함수라고. 따라서 이건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f이고 이것도 f고 두 개가 같은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오면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올 수밖에 사실 없어. 왜냐면 f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면 이 f의 정의역도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럼 여기도 자동적으로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럴 때 이 f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각각 3개씩 쏠 수 있지. 그래서 3의 3승계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3의 3승계니까 이 두 개를 갖다 이렇게 곱할 것이냐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두 개가 철저하게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뒤는 따라만 가야 된다고. 그지? 이걸 100% 종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0% 종속된 게 그게 독립사건인 거야. 오케이? 0% 종속된 게 독립사건인 거야. 그러면 중복순열과 함수? 목차 하나 끝났어. 그지? 빠르게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목차는 빠를 것이냐? 꼭 그렇진 않아서. 3번 문제가 하나 더 있네. 한 번 문제 더. A, B, C 세 문자를 중복 사용해서 10개의 문자열을 만든다는 거야. 그때 A, B, C가 모두 포함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X1, X2, X3, 점점점점, X9, X10. 이게 10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야. 그러면 A, B, C를 이용해서 이 10개의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3의 10승가지겠지. 그지? 3의 10승가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3의 10승가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파이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게 앞으로 와? 3의 10 이렇게 된다고. 맞아? 처음엔 이게 헷갈려. 너희들이 보통 볼 때. 이게 왜 3파이 10인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줄게. 이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고. X1, X2, X3, 점점점점점 X10 문자 A, B, C 세 가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X1부터 X10이 온통 A를 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AAAAAAAA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각각 대답이 몇 가지씩 나와? 3가지씩 나오지.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택할 테니까. 그래서 3의 10승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말 그대로 함수의 개수지. 함수의 개수, 그것은 바로 뭐와 관련이 있다고? 이 중복순열과 관련이 있다고. 그럴 때 항상 뒤에 걸 앞에다 쓴다. 3파 20이다. 이렇게. 또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3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뭐냐면 이건 재료야. 재료. 얘들아. 재료. 재료. 어떤 재료? A, B, C라고 하는 3개의 재료라고. 그 3개의 재료를 중복을 허용해서 여기다 줄을 세우면 되지. 그지? 그래서 또 3파이 10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조건이 또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X1부터 X10까지의
얘네들이 전부 다 A를 택하면 A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생기는데 그건 안 돼. 이 규칙에 의하면. 왜냐면 A와 B와 C를 적어도 한 번은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어.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바로 X1부터 X10이 총을 쏘았을 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지. 이 문제, 이 3번 문제의 뜻은 바로 뭐냐면 공역하고 무엇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얘기야? 공역은 치역, 바로 이걸 일치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풀이 1. 그것은 바로 여사건이야. 여사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10승계지. 3의 10승계. 거기서 뭘 빼주면 돼? 공역과 치열이라고 읽겠다. 그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 안 하는 함수의 개수를 빼면 되지. 그게 어느 경우야? 이 경우는 치역이 한 개인 경우, 치역이 두 개인 경우지.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돼?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지 뭐. 전부 다 A로 가거나, 전부 다 B로 가거나, 전부 다 C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자, 치역이 두 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설이나. 이렇게 쏘면 되지, 이렇게. 온통 A와 B만 쏘면 되지, X1부터 X10까지. 그게 몇 개야? 몇 개? 2의 10승계지. 아니야, 근데. 2의 10승계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빼기 2 해야 돼. 이 빼기 2가 왜? 전부 다 A로 가고 전부 다 B로 가는 경우가 2의 10승 안에 들어있잖아. 그건 빼야지. 이미 여기서 이 치역 한 개짜리는 이미 제거했는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세 개지. A, B 또는 B, C 또는 C, A. 즉 3C 2가지지. 그래서 3C 2가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풀이 1 방법이야. 그럼 풀이 2는 두 번째 방법은 몇 번을 보냐면 6번을 봐, 6번. 6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5명의 학생이 MT를 간 거야. A, B, C, D, E 이렇게 해서 MT를 갔는데 방을 3개를 예약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방을 3개를 예약을 했는데 하나 비워두면 돈만 아깝잖아. 그럼 말이야. 어? 야, 방은 다 다르지. 네가 어딜 가봐라. 아무리 똑같게 만들어도 그 방은 다 다르지. 방은 다 다른 거지, 당연히. 그러면 이 5명이 방 3개를 다 써야 되겠지?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 이게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 풀이 1과 똑같이 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풀겠지. 3의 5승이 전체 사건. 맞냐? 거기서 뭘 빼면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 안 하는 여사건을 빼면 될 거라고. 근데 치역이 한 개인 거는 몇 개? 3가지일 거고.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이렇게 쏘는 경우지. A, B, C, D가 온통 라지 B 방을 고르는 경우. 그것은 몇 가지냐면 2의 5승계지. 거기서 얼마를 빼? 2개를 빼야지.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지? 전부 다 A, 전부 다 B 고르는 건 이 안에 이미 들어있잖아. 2의 5승 안에. 그건 빼야지. 이미 치역이 한 개인 경우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도원 이해됐어? 도현 이거 이해됐어? 잘 생각해봐. 3의 5승계가 전체의 경우의 수야. 함수의 개수. 거기에서 치역이 한 개인 경우하고 치역 한 개, 그다음에 치역이 2개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빼면 되잖아, 도현아, 그지? 그럼
그럼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몇 가지야? 전부 다 라지 B, 전부 다 라지 C 고르는 게 세 가지잖아. 근데 응. 치역이 두 개. 그다음에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A, B, C, D가 A, B만 고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체의 경우는 2의 5승계지. 근데 그 2의 5승계 안에는 전부 다 A 고르는 경우고 전부 다 B 고르는 경우가 2의 5승 안에 들어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빼줘야지. 근데 만약에 A분의 C로만 간다고 했을 때 아니 C는 나중에 생각하고 섞어서 생각하지 말고 우선 치역이 두 개인데 그 치역 두 개가 라지 A, 라지 B인 경우를 따지자고. 그럼 2의 5승계에서 빼기 2 해야지. 됐어? 그렇게 해서 치역이 두 개인 경우가 몇 가지 나와? 그래. A, B, B, C, C, A, 3C 2가지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3C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런 얘기지.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까 말했던 B로만 갔을 때 A로만 갈 수도 있는 거 한 개랑 B로만 가는 거 한 개. 근데 만약에 A랑 C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했을 때 이때도 A로만 가는 게 한 개 생기잖아. 또 C로 가는 것도 하나 생기고. 그건 다 빼줘야 되는 거지 중복이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다 빼줘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풀이 1이야. 치역이 두 개인 경우. 지금 내가 지금 이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예를 들은 거, 요거는 바로 뭐냐면 라지 A하고 라지 B라고 하는 방 두 개를 고르는 경우를 지금 보여준 거잖아.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3C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라는 거야. 3번과 6번 문제는. 근데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그건 미리 예고편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게 훨씬 더 쉬워 사실은.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5명을 갖다가 이거 풀이 2인데 풀이 2야. 이 5명을 갖다가 3게이지로 짜. 5명을 3게이지로 짜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야. 한 명, 그 다음 3명 이렇게 짜는 경우. 그러냐 안 그러냐?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 2명, 1명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맞냐? 다른 경우는 없지. 그런 다음에 그 3개의 조를 짠 다음에 그 3개의 조를 이 A, B, C에다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지. 그지? 따라서 이거 곱하기 3팩토리알 이거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해. 근데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5명을 한 명 한 명 3명으로 조를 짜는 거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거 되게 쉽지? 5명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동수가 몇 개요? 2개면 그걸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게 나중에 조합에서 배우게 될 예고편이지.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5C2 3C2 1C1 나누기 얼마? 2팩토리얼 동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지. 6명을 2명 줄 짜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6C2 4C2 2C 나누기 몇 팩? 3팩 이렇게. 어때? 이게 훨씬 더 간명하지? 풀이가. 근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랄이야. 이 10명을 3개의 짜는 게 하나하나 8개 하나 2개 7개 하나 3개 6개 4개 4개 2개 짜증 졸라 나잖아. 졸라가 아니라 졸라리 나잖아. 그지? 이때는 이건 여사건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3번하고 6번은 한 문제다. 이렇게. 응. A, B, C가 모두 포함돼야 되니까 응. A, B, C를 배분하기 전에 미리 한 개씩 준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질문인데 이제 도현이가 하는 질문이 저기 방을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5명이 있어. 이렇게 A, B, C, D가. 괜찮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도현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식이겠지. 얘가 A로 가고 얘를 하나 가고 얘를 보내준 다음에 나머지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럼 이 세 개에서 세 개로 가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3팩토리얼이고 곱하기 그런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이제 아무나 골라도 되니까 3의 제곱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항상 있어, 매년마다. 이건 망하지, 이건. 온통 중복돼, 저거. 잘 생각해봐. 실험을 몇 번 해봐. 그럼 중복되는 거 투성이야. 그지? 실험을 잘 한번 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야.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꼭 엉뚱하게, 나름대로는 되게 멋지게 푼 것 같잖아, 그지? 말이 안 돼. 중복되는 게 생겨. 그지? 그래서 이 방식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 하나 끝났어. 종북순열과. 자, 이제, 야, 이건 또 설명이 또 길어지잖아. 1대1 대응과 교란수. 서른이 교란수가 뭔지 알아? 우선 1대1 대응을 한번 보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이런 거야. 여기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 1대1 대응이라는 건 이거잖아. 남자 4명이 미팅에 나오고 여자가 4명이 미팅에 나와서 공평하게 1대1로 싹 붙는 경우.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놀러 가면 되는 이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지. 그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지.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그러지.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간 1대1 대응은 몇 개일 거냐면 얘가 4개 뽑으면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밖에 못 뽑지. 그래서 4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냐면 1, 2, 3, 4를 빼고 화살표를 이렇게 쏘아 놓은 상태에서 화살표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바깥에 1, 2, 3, 4를 바깥으로 불러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에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바로 1대1 대응은 n팩토리얼이라는 거지. n팩토리얼. 그지? 그러면 교란수란 무엇인가? 교란수는 어느 경우에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1대1 대응은 여기가 1, 2, 3, 4고 여기 A, B, C, D여도 상관없잖아. 그잖아.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교란수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개수만 같은 게 아니라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긴 게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이 교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 1대1 대응 중에서 1대1 대응 중이야. 그 중에서 fxi는 xi가 아닌 거. 즉 이걸로 표현하면 1은 1 못 쓰고 2는 2 못 쓰고 3은 3 못 쓰고 4는 4 못 쓰는 것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교란수야. 그럼 설이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교란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래? (1대1) 대응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fxi는 xi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교란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도현이 어떻게 구하겠어?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거 나오면 이런 건 전부 다 노가다라고. 수영도 그리면 되잖아. 수영도 그리면 간명하지 않아? 이렇게 1, 2, 3, 4를 고정시켜 놓고 1, 2, 3, 4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시작하자. 1 밑에는 2 또는 3 또는 4밖에 못 오지 설이나 그지? 그 다음 2 밑에는 뭐밖에 못 와? 1 또 뭐 있어? 3 4 이렇게밖에 못 올 거라고. 그 다음 3 밑에는 1, 2는 이미 썼잖아. 3은 못 오지. 3 밑에 3 못 오니까. 그지? 4. 그 다음 3. 이건 빙고 됐네. 그지?
그 다음 3 다음에는 이거는 4하고 1이지. 근데 4 다음엔 여긴 1밖에 못 오고 1 다음엔 4밖에 못 오는데 이건 되는데 교란수가 이건 되냐 안 되냐? 안 돼. 이런 식으로 교란수를 수용도를 그리면 되지. 그래서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는 9개야. 아예 외워두는 게 좋아. 오케이? 이걸 교란수라고 그래. 근데 이 교란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목차가 바로 1대1 대응과 교란수야. 자, 교란수 이렇게 기억해둬도 괜찮아. 정 생각 안 나. 교란수 구하라. 그럼 뭐야? 노가다. 수용도 그리면 된다고. 근데 이걸 잘 기억해둬. A1. 난 지금 정의를 어떻게 내린 거냐면 A의 N은 N개에서 N개, 그러니까 1부터야. 1부터 N까지. 1부터 N, N개에서 N개로 가는 교란수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럼 A1은 이건 교란수가 있어 없어? 없어. 0개지. 그지? 1 하나만 있으면 쏘면 1밖에 못 쏘니까. 그 다음 A2는 이건 1개지. 이렇게 X자로. 내가 이 교란수 설명할 때 사실은 핸드폰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 4명한테 니들 핸드폰 있는 거 다 꺼내. 꺼내고 눈 감어. 섞어. 하나씩 잡어.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자기 핸드폰이 아닌 경우. 이게 교란수인 거거든. 그래서 내가 교란수를 그냥 나의 용어로 핸드폰 함수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자, 그럼 잘 봐.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 이건 이 2개를 갖다가 더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럼 2가지지? 그 다음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다 그러면 이 2개를 더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몇 가지? 9가지. 생각 안 나면 노가다 띄면 돼. 수영도 그리면 돼. 그럼 5개에서 5개로 가는 교란수는 2개를 더하고 곱하고 그럼 몇 개? 44가지. 이렇게. 이거 메모를 해뒀으면 좋겠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은 안 할게요. 이것은 사실은 꽤 어려운 개념이라서 킬러 개념 정도 가야 그 로직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설명하기엔 너무 좀 어려울 거야, 아직은. 되게 신기하잖아.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배우고 나면 와,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정말 멋지다. 근데 생각 안 나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뭐가 있으니까? 노가다가 있으니까. 알겠느냐? 지워도 되지? 음.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 미팅에 나와서 4쌍의 커플이 생기는 거야. 4팩토리얼 이미 설명한 거고, 그지? 두 번째, 팩토리얼에 대한 기본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넣어놓은 건데 131 팩토리얼 계산했을 때 뒤에 0이 몇 개가 생기는가? 이것 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알아야 되잖아. 이 기본적으로 이 팩토리얼의 특성. 131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131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130, 그 다음 129 이렇게 계속 곱해 내려가는 거잖아. 그지? 128 이런 식으로 10, 9, 8, 7, 6, 5, 4, 3, 2, 1.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뒤에 0이 몇 개 생긴지 보려면 머리 터지겠지. 이건 131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경우의 수. 그럴 때 0이 몇 개가 생기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기억해둬. 대수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정수론이 되게 어려워, 사실은. 그때 버릇처럼 들여야 되는 게 있어. 합성수를 보면 버릇처럼 어떻게 하는? 소인수분해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해. 예를 들면 4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이건 2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되지? 6이라는 건 2 곱하기 3 이렇게 되지? 8이라는 건 어떻게 돼? 2의 3승 이렇게 되지? 9라는 건 어떻게 돼? 3의 제곱 이렇게 되지?
10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설이나 이건 2 곱하기 5가 되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모든 합성수를 소인수로 쫙 분해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설이나 잘 생각해봐. 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여기에 0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일단. 소인수 분해했는데 0이 있는 경우는 없지. 그럼 0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소인수 분해 다 한 상태에서 누구와 누가 결혼을 해야 돼? 2와 5가 결혼을 해야지. 그거 외에는 0이 생길 방법이 없다고. 선생님 4하고 5 해도 되잖아요. 에이 그것은 4 속에 2가 2개 있는데 그중 2 하나 5하고 곱해서 10이 되면서 뒤로 공이 하나씩 타타타닥 붙는 거라고. 근데 잘 봐봐. 2는 널려 있지. 널려 있잖아. 그럼 뭐의 개수만 세면 돼? 그치.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5의 개수를 세면 된다고. 그럼 5의 개수가 몇 개인가? 몇 개일까? 131까지 5의 개수는 5로 나누면 5, 20, 5, 6, 30 26개일까? 아니야. 왜 아닐까? 그치. 여기 보면 25라고 하는 것 속에는 5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의 제곱계에서 2개가 들어있다고. 그럼 여기 5의 제곱계가 되는 것들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되지. 그거 세는 방법은 이 26을 다시 5로 다시 나눠보면 돼. 그럼 5, 5, 25지. 그럼 5개야. 세지 않은 거. 그럼 끝일까? 5의 3제곱수 있냐 여기? 얼마? 125지. 그거 딱 하나 있지. 이 5로 나눠질 때까지 나누면 돼. 이게 바로 그 125의 그 개수 한 개 그거 5의 3제곱.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돼. 이렇게. 응? 이 원리는 이해했지? 이 속에 들어있는 5의 개수만 세면 된다는 거.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131을 5로 나눈 26개가 답일 것 같잖아. 근데 5의 제곱이나 5의 3승성에 있는 5도 있잖아. 그것도 세는 방법은 이렇게 세면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가우스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가우스 함수 저 131을 갖다가 말이다. 이걸 5로 나누면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그냥 순수한 5의 배수. 5, 10 속에 있는 5, 15 속에 있는 5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센 거야. 그럼 제곱수는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131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 그치,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몇 개 나와? 5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 속에는 5의 제곱수가 5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25 속에 5 2개의 제곱수 있지? 근데 설이나 또 뭐 있어? 75도 어때?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4 곱하기 5의 제곱. 그런 5의 제곱계가 5개가 있어. 이 가우스 함수 이거 계산하면 이게 5점 얼마 얼마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3제곱수가 몇 개 있는지 보려면 그러면 설이나 131을 얼마로 나누면 돼? 5의 3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 그럼 4제곱수는요? 4제곱수는 131을 얼마로 나누면 돼? 5의 4승으로 나누면 돼. 그런데 이건 나눠봐야 0. 얼마 얼마잖아. 없다는 얘기라고 여기. 가우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팩토리얼 계산에서 뭐 이런 정도는 지금 기본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1988년도에 내가 올림피아드 예선전 나갔을 때 1988 팩토리얼 속에 계산하면 0이 몇 개나 나오냐 이게 나왔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은 바로 어떤 원리를 물어보는 거냐면 가우스 함수의 원리하고 합성수가 나오면 소인수분해하는 습성을 길러라 이거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느냐?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팩토리얼 나왔길래 이걸 살짝 넣어놨어요. 6번은 아까 풀었지? 5명이 MT를 가서 3개의 방을 지정을 하는데 빈 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사건 또는 어떻게 써서 5명을 분할을 해가지고 1대1 대응을 시켰지? 그런 방법. 자, 이제
오늘 아마 다 안 끝날지도 몰라. 그러면 교란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란수가 봐봐. 이 문제를 한번 봐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fx는 x를 만족하는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하는지 알아?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그러지. 왜냐면 x에서 처음 총을 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x를 맞췄잖아, 그지? 단일한 함수의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지. 그게 뭐야? y는 x지. 1은 1 쏘고 2는 2 쏘고 3은 3 쏘고 이게 단일한 함수는 그거 진짜 중요한 함수잖아, 그게 사실. 역함수, 합성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y는 x는 콤파스 역할을 하잖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수능 때마다 y는 x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근데 이것은 두 번 합성한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이게 몇 개가 있냐는 거지. 1, 2, 3, 4, 1, 2, 3, 4로 가는 게. 그럼 이거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항등함수를. 그럼 첫 번째는 이 5개가 전부 다 일자로 가면 돼. 1은 1 쓰고 2는 2 쓰고 3은 3 쓰고 4는 4 쓰고 5는 5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일자로 이렇게. 그런 게 한 개가 있을 거야.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 합성했잖아. 그 두 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두 개가 교란수로 가면 돼. 그지? 교란수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거야. 즉 이런 식이지.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이 2로 가고 1로 가고 소리나 이렇게 되지. 그럼 1, 2, 1.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일자로 가면 되지. 됐느냐? 그럼 이런 건 몇 개가 있어? X자로 가는 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일자로 가는 게 세 개가 이렇게 있다. 나는 이런 거 나올 때 꼭 화살표를 고정시킨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럼 화살표를 고정한 상태에서 5개의 번호 중에 2개를 위로 올리면 되지. 슥. 맞지? 그럼 어떻게 돼? 5시 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어? X자가 몇 개? 그치, 2개가 있으면 되지. X자가 2개. 나머지가 일자로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서 쓰면 될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냐? 5명을 2명, 2명, 1명으로 조를 짜면 되지. 그럼 자동으로 X자, X자 일자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조짜기를 미리 알려준 거야. 이거는 5명을 2명, 2명, 1명으로 조를 짜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5C2, 3C2, 1C1 나누기 얼마? 동수가 2개. 이 팩토리얼. 오케이? 선생님 이것도 그럼 그렇게 따지면 되지 않나? 물론 이것도 그렇게 해도 돼. 2명, 1명, 1명, 1명으로 조를 짜도 되지. 근데 이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바로 OC 하면 되니까. 됐느냐? 이렇게. 찍어도 되지? 찍을게요? 그러면 설이나 생각을 해봐. 저게 이제 fx는 x잖아. fx는 x다. 즉, 세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개수. 이렇게도 또 나올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그 다음 문제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자. 응. 자, 이번엔 몇 번 합성했어?
세 번 합성했는데 자기 자리야. 그럼 세 번이니까 그래프를 세 개나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려야 되네. 완전 똥개 훈련이다, 그지? 어? 어? 풀 수 있는 방식이. 안 그러면 노가다 떼야 되는데 무지하게 심란할걸? 노가다가 좋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지하게 복잡하기도 하잖아. 노가다 수용도를 그려야 되겠지. 어우, 심란한데 그거. 첫 번째, X에서 시작해서 X로 끝나려면 설이나 이거 역시 일자로 가는 건 일단 하나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점점점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두 번째는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세 개가 교란수로 가면 된다. 그런 거 안 그런 거 봐봐. 예를 들어 볼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나머지가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 봐봐. 1, 2, 3, 1 빙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따라서 세 개가 교란수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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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 화살표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5개의 번호 중에 몇 개를 3개를 위로 올린 다음에 그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 A3, 내가 A3라고 표현했었지? 이렇게 하면 되지. A3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 아까 내가 정의를 그렇게 냈었잖아. 아까 기억, 하나에서 하나로 가는 교란수 A1, 이건 0가지. 2개에서 2개로 가는 교란수는 X자로 1가지. 3개에서 3개로 가는 교란수는 2개를 더하고 곱하고 2가지. 그 다음에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는 2개를 더하고 곱하고 9가지.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 쓴 거야. 즉 A3는 얼마야? 2가지 이렇게 된다고. 다른 경우 없지 이제. 없단 말이야. 즉 일자로 가거나 3개에서 3개로 교란수로 가거나. 소리나 이해되느냐? 이제 지운다? 그럼 한 번 더 확장할 수 있겠네. 이번엔 몇 개에서 몇 개로? 4개에서 5개, 5개로 가는데 4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이거 완전 똥개 훈련인데? 그래도 그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그릴게 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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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완전히 똥개 훈련이다. 1, 2, 3, 4, 5 이렇게. 자, 첫 번째. 이거 역시 일자로 가는 건 무조건 하나 생겨. 그지?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 쭉 쭉 쭉 이런 거. 쭉 쭉 쭉 쭉 이런 거. 이런 게 한 개가 무조건 생길 거야. 두 번째는 두 개가 교란수로 가도 돼.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교란수로 가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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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나머지는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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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자로 가는 경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건 역시 화살표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 5개 중에 2개를 위로 올리면 되지? 됐느냐? 그럼 세 번째는 4번 합성했지? 그럼 4개가 교란수로 가면 돼. 4개가 교란수로. 설이나 한번 실험해볼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서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1로 가자. 하나는 일자로 가자. 괜찮겠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이렇게 가고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이러고 가고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자, 출발해보자. 1에서 1, 2, 3, 4, 1 어때? 빙고 이렇게 되거든. 됐느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교란수를 표시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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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하나는 일자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것도 역시 화살표를 어떻게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5개의 번호 중에서 4개를 위로 올리면 되지. 그럼 그건 어떻게 될 거냐면 5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올린 다음에 곱하기 A 뭐? 4 이렇게 되겠지.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 그 몇 개였지? 9개였지? 이렇게. 근데 이거 풀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한 번씩 나 깊이 생각하다. 선생님, 2개씩 교란수로 가도 되잖아요. 에이, 그건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잖아. 4개에서 4개로 가는 교란수에는 2개, 2개씩 가는 교란수가 이미 들어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교란수. 사실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진짜 사실은 더 많은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늘 경우에서만 국한지어서 이 교란수하고 이 함수하고 그래프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 기본 개념에서 너무 대대해질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만 하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이건 좀 달라. 아까는 설이나 뭐였냐면 fx는 x였지 fx가 아니었어. 그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봐봐. 1, 2, 3, 4에서 이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오늘 순열의 구조로는 오늘 내에는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무슨 뜻인가 봐봐. 이 fx는 여기서 총을 쐈을 때 중간에 맞아 죽은 애야. 그 다음에 얘는 팡! 팡!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맞아 죽은 애야. 그게 같아야 돼. 말 뜻이. 그지?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세 문제와 공통적으로 일단 일자로 이렇게 가도 성립을 해야 돼. 하냐 안 하냐? 하지. 왜냐면 중간에 맞아 죽은 애 얘. 최종적으로 맞아 죽은 애 같아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그럼 두 번째. 1, 2, 3, 4 1, 2, 3, 4 1, 2, 3, 4 두 번째는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라. 잘 봐. 1이 2를 쏘고 노란색으로 할게. 1이 2를 쏘고 2가 2를 이렇게 쏘았다고 그래. 이걸 몰아쏘기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F랑 F는 같은 작업이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1이 2를 쏘고 2가 2를 쏘고 이렇게 돼야지. 그러냐 안 그러냐? 같은 짓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에 맞아주는 애 얼마야? 1이지. 최종적으로 맞아주는 애도 얼마야? 같아졌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일자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서 이거 나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뭘 무슨 소리야? 몰아쏘기. 아쏘기야 몰아쏘기.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야? 난 항상 이런 때 화살표를 고정시킨다는 컨셉이 강하지? 화살표를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4개의 번호 중에 2개를 어떻게 하면 돼? 위로 올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몰아쏘는 방법은 설이나 이렇게 몰아쏠 수도 있지만 1, 2가 2로 몰아쏠 수도 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 몰아쏘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세 번째. 도현아 이번엔 그럼 몇 개가 몰아쏘면 되겠냐? 세 개로 몰아쓰는 방법도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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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럼 중간에 맞아주고 애가 1이고 최종적으로 맞아주고 애도 1이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고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4개의 번호 중에 3개를 골라서 위로 올리지? 1, 2, 3 이렇게 올렸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몰아쏘기 몇 가지 나와? 샥, 샥, 샥. 3가지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또 뭐가 있어? 일, 2, 3, 4 1, 2, 3, 4 1, 2, 3, 4 어떤 경우? 이렇게 다 몰아쏘기지? 이렇게 됐느냐? 그럼 그렇게 몰아쏘는 경우가 몇 가지야? 몇 개? 4개겠지? 전부 다 1 쏘거나 전부 다 2 쏘거나 전부 다 3 쏘거나 전부 다 4 쏘거나 그래서 이건 4가지 이렇게 된다고. 다 끝났을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뭐야? 5번째는 요렇게 몰아쏘는 방법이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뭔 소린지 알겠니? 요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4개를 몇 개 몇 개로 조를 짜면 돼. 2개 2개로 조를 짜면 되지. 즉 4개를 갖다가 2개 2개로 조를 짠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2지. 왜 곱하기 2, 왜 곱하기 2냐면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4명을 2명 2명으로 조를 짜는 방법은 어떻게 돼? 4C2 2C2 나누기 얼마?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기본 개념이라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30번 문제야. 실제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수학 잘한다는 애한테 한번 내봐. 제대로 푸는 애가 전교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잘 기억해둬. 모라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더 할 얘기가 진짜 더 많거든, 사실은. 내가 이거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계속 나올 때마다 경우의 수하고 집합 함수론에 나올 때마다 이걸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한 번 써먹었어. 재작년인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저거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연결 지어가지고 나왔었어. 이 소린이 졸리구나. 괜찮아? 지워도 돼? 잠깐, 그러면 목차 지금 몇 개 끝난 거야? 이제 겨우 2개 끝난 거야? 할 수 없지 뭐. 잠깐 쉬었다 가자. 음, 도현이 사진 찍어라. 됐어.